두 가지 얘기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수직 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 준비한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진시황의 만리장성 능가는 업적이다. 아예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라. 뭐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앞서 송영길 후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동쪽에 살면 원주공항 쓰고 남쪽에 살면 청주공항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주 해너 터널을 지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이 73km를 연결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조 의원님. 네. 현실성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비판이 SF 공약이다. 현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상대당 후보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현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은 소형만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탈 수 있는 대형 여객기,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지금 미군 소속의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가 있는데 잦은 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 이게 언제쯤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 가능한 것이 돼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이현정 논설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여러 해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비용도 검토를 해야 되고 사회적 공론화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런 이야기는 현실 가능한 것 외에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차라리 대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 유로 해저 터널이 있죠. 총 구간 50km 중에 38km 정도가 해저 터널이에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연수하면서 많이 타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년 정도가 걸렸어요. 건설에만. 8년 정도. 19세기 말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돼서 근래에 들어서야 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제주 해저 터널은 73km. 그러니까 유로 터널보다도 배가 넘죠. 그리고 해류도 다르고 또 해저 안반의 지형도 다릅니다. 타당성 조사에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1시간인데 원주라든지 청주까지 서울에서 1시간 100km 가까이 달려가지고 제주도를 가야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제주도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환 제주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의 미래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부터 지금 공통된 의견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 대변인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요. 우선 제주도의 걱정을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을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김포공항의 기능을 그 다른 이전한 곳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데 당장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극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라 아니면 옮기지 말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이제 10분 KTX 10분 그랬는데 지금 당장의 조건이 아니고 만약에 인천으로 옮겼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 교통시설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계속 장기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먼 미래에 접근 가능하게.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자체가 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도 지하 터널도 지금 현재 우리가 평택에서 오송간 복선 전철을 하나 더 놓는데 여기에도 한 20여 킬로, 30여 킬로 가까운 지하 노선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제주도까지도 해저 터널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저는 SF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SF 영화 말도 안 되는 영화라고 나왔던 그 내용들이 지금은 다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상을 가리킬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정말로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주장 중에 하나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의견이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점을 언제로 두느냐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죠. 임기 2년의 보궐선거입니다. 임기 2년 국회의원 선거예요. 임기 2년 동안 무슨 김포항 옮기고 해저턴을 뚫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2년 동안 현실적인 계양 구민을 위한 공약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지금 2년 동안 국회의원 할 분이 나와서 예. 무슨 국가의 무슨 4% 20년, 30년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게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 보궐선거 후보라는 걸 좀 잊지 마세요. 거기 민주당의 오형훈 제주지사 후보. 그런데 이 김포공항 논란이 좀 커지니까 되레 공을 윤석열 정부에게로 넘겼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볼까요? 또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과 정부의 몫입니다. 오늘 중앙당의 더불어민주당 제2도지사 후보 오영훈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 요청했거든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근데 네. 오영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뭐 손뜻 잘 이해는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이제 공론화를 하면서 예. 이거를 이제 저격성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가 이제 뭐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을 좀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아까 전에 왜 못합니까? 할 수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귀왕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이제 충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 공격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이 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 좀 공격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해야 될 몫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할 문제지 김포공항 이전을 이거를 민주당에서 만약에 뭐 이를테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김포공항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두는 이재명 후보가 던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예. 뭐 정권에 가져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오영훈 후보가 난감한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민주당 당 내부 목소리와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 문제는 우리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고 지금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 간에 지역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밀었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 몇 달 사이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당 내에서도 뭐 다른 목소리 분명히 있고 이준석 대표는 콩가루 정체성 그 자체라고까지 폄하했어요. 복귀왕 대변인, 제가 또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개항을 해서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내지 않아도 될 카드를 내면서 당이 수렁에 빠진 건 아닌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리하기 때문에 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내가 인천 계양의 대표로 나온다면 인천 계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나라의 화두로 만드는 것, 그 역할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보궐선거 2년 임기지만 2년 내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또 화두를 던지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약점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공격거리를 잡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이미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항을의 그 주민의 대표로 시민의 대표로 나서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그 제주지사가 그 국토부를 향해서 한 것은 그렇게들 합니다. 지역 간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부에 우리 지역의 이익을 외면하지 알겠습니다. 말아달라라고 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야당 간에도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를 왜 여당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야당 간에 일치된 의견을 내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공약이에요. 표 계산에서 나왔을 텐데 이거는 정말 조급하고 성급했다. 이건 아니면 말고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들 좀 들어봤고요. 지방선거 이틀 남았는데 선거 막판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